가 들어올 때 정말 이 장학고사가 그때 28점 맞나요? 저는 불리한 건 자기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진짜 장학고사 성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아마 장학고사 성적 기준으로는 아마 영어는 진짜 거의 뒤에서 10등 안으로 찍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28점도 못 나왔다는 얘기인데 18점인가? 영어는 사실 제가 몇 점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니네 때도 167명이었냐? 네, 16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 때도. 지금도 5반인가요? 지금도 5개 반이지. 아, 레드반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 반 구분이 없었을 시기였거든요. 저희. 아 그래? 네. 야 그나마 다행이다. 그랬으면 너 그린반이네 맨 아래. 사실 전 그랬으면 오히려 좋았던 게 약간 그린반의 전설 이렇게 약간 될 수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린반의 전설이야. 약간 사가가 레드 사가가 돼가지고 외대부고를 갖고.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말 실수 안 하는 게 너네 선배는 진짜 하나고 한다고 했던 새끼 있어가지고 네가 하나고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찍겠다는 새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고를 가버려. 걔가 국인가 그랬습니다. 네. 내가 그 얘기도 너한테 해줬나? 근데 대충 그 얘기해서 그 하나고 대충 붙었다. 근데 너도 진짜 너 외대부 갔다 그래도 그 말이 나올 뻔했거든 사실. 너 외대부 가면 내 손에 장을 찍겠다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진짜 꼭 가면 진짜 장을 지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외대부를 갔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시로 서울대 경제학과 24학번으로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외대부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지가 막 서울대 갔다고 자랑질이야. 아니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공부할 테니까 그 정지일 쌤 수업 매우 좋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겁니다. 정지일 쌤 수업이 진짜 명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게 지금은 아마 당연하다고 되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이 정도 자료 준비해 주시는 분 학원 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혼자 공부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 자료 때문에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그 위에 이 강의빨 좀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정지일 선생님께서 저한테 부탁드린 말씀이 요즘 이러면 좀 꼰대 같긴 하지만 그 과제량을 쌤이 많이 줄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보다 저 때 자료 겉으로 보이는 양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진 않는데 학습지가 되게 얇아졌지. 니네 때에 비하면 야 이거 봐라. 이게 학습지야. 애들 나가는 학습지. 니네 때 3분의 1도 안 돼. 빈칸도 2번. 빈칸 2번이면 되게 많이 줄어들었네. 니네 10번이었잖아. 네, 저희 때는 이거 10번을 써야 됐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걸 제가 공부할 때 생각이 드는 게 빈칸을 10번 쓰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써도 어느 순간 보면 기계적으로 이 빈칸이 다 채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2번. 그래도 3학년 때 제일 먼저 쓰고 옆에 애 얘기하다가 옆에 있던 애가 너한테 막 큰 소리 빡치면서 욕했던 일도 있었는데 생각 안 나지? 예,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너 훈련 진짜 잘 시켰지. 이 당시 때부터 진짜 딕테이션을 정말 많이 시켰어. 이 빈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내신이다 보니까 지문을 외워야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좀 더 늘려서 좀 더 늘리고 여러분 공부는 사실 정질쌤이 주는 자료만 다 해도 돼요. 근데 저희 때보다는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 애들이 네. 양치가 필요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한마디 해줘. 공부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원은 진짜 그냥 한 공부가 100이라고 하면은 한 5%에서 10% 정도 끌어주는 역할밖에 아무리 잘 가르치는 분이라도 못하거든요. 무조건 양이 뒷받침되고 본인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영어를 중1 때 진짜 못했어요. 입학고사 때도 꼴통이어가지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한심한 수준이었거든 제가 봐도. 근데 많이 한심했지.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든 공부를 혼자 해보는 그 습관만 딱 갖추고 고등학교를 가도 중학교 때 성적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애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하거든. 왜 중학교 때 열심히 해도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좋은 고등학교가 뭐 하나고 외대고가 아니라 스스로 혼공을 할 수 있게,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준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근데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숙사가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그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도윤이도 진짜 학교에서 방학 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지 혼자 공부하는 케이스야. 혼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때만 영어학원, 전 사실 그 중학교 때 수학학원도 거의 안 다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뭐라 해야 되지? 학원은 그 진짜 부족한 것만 다녀야지. 그 아마 학원계나 이런 데 보면은 맨날 진도가 부족합니다. 학생 뭐 수준이 많이 떨어져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텐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 말은. 그 제가 정질쌤 앞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학원 말 다 들으면은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오히려 골로 가요, 진짜. 나도 그 얘기는 맞다고 생각하긴 해. 근데 중학교 때는 너처럼 이게 공부 방법 모르면 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네. 고등학교 때는 진짜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 중학교 때보다 거의 한 4-5배 이상 더 들기 때문에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너처럼 중학교 때 공부하는 법을 좀 배워서 궁극적인 영어뿐만 아니라 그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기숙사 가서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기숙사에서 같이 방 쓰는 애 중에 뜻이 맞는 애가 있으면 같이 그룹 스터디 같이 하면서 같이 물어보면서 서로 감동하는 거지. 넌 이게 정말 잘하는구나. 난 이거 정말 잘하는구나. 서로한테 이렇게 좀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근데 도윤이는 성격이 완전히 그냥 골수, 그냥 독고다이, 혼자 모든 걸 하는 애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아이를 처음 가르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했냐면 너는 뭐 아니면 도다. 아주 잘 되거나 아주 그냥 정말 범죄자 새끼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왜냐면 얘가 수학적인 거라든지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이속 같은 걸 챙길 때 정말 번쩍번쩍 하거든. 그걸 보고 우리 이사님도 그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아이를 잘 키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마인드는 좀 있어야 돼요. 특히 중학교 때 너무나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윤이가 외대부고를 진학했을 때 했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때 전화로 선생님 애들이요 진도를 졸라 많이 나갔어요. 근데요 진도 나갔다고 자랑하는 새끼들 나중에 보면요 다 병신들이에요. 공부 하나도 못하고 진도만 나와가지고 왔어요.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어디까지는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여러분들 세대로 따지면 공통 수학이 딱 고1 거까지만 딱 제가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 그럴 거야. 그럼 고1 때는 그나마 좀 하고 고2, 고3 때 진짜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완전 반대였어요. 오히려 고1이 제일 안 나오고 고2, 고3 가면 갈수록 저는 수학을 더 잘해줬던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말하면은 아마 학부모님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 공감이 안 되겠지만 뭐 지금 막 얘네 교과목 저희 때는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수, 미적분 1 막 이렇게 하고 미적분이 아마 안 들어가는 세대일 텐데, 저희 때로 치면 이제 미적분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예 수능 범위 이상까지 다 하고 온 케이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 보면은 진짜로 막 극상위권들 말고는 그걸 똑바로 한 인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오면 느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들 아마 잘 못 느낄 텐데, 지금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때 가서도 잘 기억이 나느냐? 아니에요. 그냥 딱 어느 정도냐? 이거 어디서 봤네 하는 정도? 그냥 딱 이 정도 생각하면 그냥 여기 정질쌤 수업 듣고 과제 안 하고 그냥 수업만 딱 듣고 오면은 그냥 이거 이 지문이었지? 그냥 이거 대충 이 내용이었지 정도만 생각나고 그 디테일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 근데 잘못하다가는 애들이 듣고 이거 선행 안 하고 고등학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놀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수학을 막 선행이 부족한 친구들은 뭐 선행에 조급함은 안 느껴도 돼요. 근데
선행을 한 친구들은 선행을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일단 그 선행을 하더라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선행을 한다고 현행을 아예 놓아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선행을 할 때 그냥 학원 진도만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될 수 있어서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고 그 안 그럴 거면 그냥 현행 제대로 하면서 그냥 고1 수학을 똑바로 탄탄히 다져두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다들 그 학생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도윤이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네, 그리고 그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안 나왔을 때조차도 도윤이는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던 아이예요. 저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나도 수학을 워낙 좋아했던 케이스인데 중학교 때 워낙 놀다가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이 나온 그 고등학교가 제가 유명한 학교였는데 처음에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첫 시험에서 가우스 기호가 나와가지고 숫자 옆에 막대기가 서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오줌을 지릴 뻔했는데 그때 내 몸무게가 55kg였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거의 1년 이상 정말 미친 듯이 하니까 2학년 때 몸무게가 89kg가 되거든요. 내가 이 얘기는 정말 애들한테 많이 해주는 34kg면 이건 대단한 몸무게. 지금도 내 몸무게가 그때 몸무게인데 그렇게 개고생할 생각이 없다면 중학교 때부터 좀 수학에 대해서 답안지를 보지 않으면서 좀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는 수학 문제 풀 때 재밌어했어요, 사실. 얘는 고통스러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수학이 영어보다는 훨씬 좋아요. 이런 얘기를 늘 했던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사실 그래요. 내가 영어 선생이지만 극혐.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쏠려고 했었는데 미국 무대 가보니까 이게 천조국이야, 천조국. 국방위반 천조국.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거든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영어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조금 조심을 하시고 이번에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간 아이들이 지금 10기고 11기 애들이 지금 고3들인데 대원국제중 이번에 영어 90점 넘는 그 1등급 아이가 1.6%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4%만 나와도 굉장히 어렵고 6% 나와도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1.6%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도윤아 네가 얘기 좀 해봐. 영어 1.6%. 영어 1.6%는 어떤 수치냐면 옛날에 상대평가 시절에 그 영어 1등급을 자르는 퍼센트가 딱 4%였거든요. 근데 1.6%라는 것은 단순히 비교해서 상대평가 과목보다 더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은 중학교는 아마 다 절대평가라 체감이 안 될 텐데 약간 딱 그 느낌이라고 보면 지금은 90 넘으면 A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다 비교를 해서 그 딱 4%만 A를 준다고 치면은 진짜 학교의 정규권 애들만 A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원들보다 절대평가로 주는 게 더 적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마 학원가에서 초등학교 때 다 하고 중학교 때부터 영어에 힘을 뺀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제 의견은 좀 주관적인 의견이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어는 중2까지는 그래도 좀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학은 솔직히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또 열심히 하고 양으로 어떻게 커버가 되는데 영어를 그렇게 양을 많이 쓰게 되면은 입시가 약간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진짜 중학교 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전 정재일쌤한테 과제 늘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테니까 그 방학 때 정재일쌤이 영어 수업 이런 걸 열면은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좀 영어 베이스를 많이 쌓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할 게 더 있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하는 주체는 결국에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소신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소신대로 했을 때 결과가 제일 잘 나오고 제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외대부고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대치동에서 계속 사교육을 받고 일했던 8학번이나 그 사교육했던 대치키드들이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공부하고 약간 이랬던 애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대로 학원에 다녀야지 부모님한테 절대 끌려다니지 말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데, 근데 도윤이는 사실 판단 능력이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독특했던 아이죠. 되게 판단도 잘하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엄마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직접 자기가 선택하고 그러면 더 책임감 느끼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공부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갔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생각은 꼭 했으면 좋겠고, 이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믿고 끝까지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울대학교 합격한 아이들 IQ를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도 그 아이들이 서울대를 갔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확실하게 나를 믿고 뒤에서 받침을 해줬던, 한결같았던 엄마, 이 엄마의 힘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윤이 어머니도 정말 도윤이를 정말 한결같이 믿으면서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좀 강하시기도 했지만 내 기억으로는 적어도 그렇고 아이에 대해서 좀 확신이 되게 있었고 한결같았다는 점이 있어요. 도윤이는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부터 나한테 문법 들은 게 똑같은 수업을 7번 연속 반복을 들었거든요. 8번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도윤이를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8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아이가 싫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분명히 아이가 머리가 멍청한 애가 아니었거든. 근데도 영어가 자기가 부족한다는 걸 알아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갔는데, 난 도윤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후배들한테 영어는 사실 굉장히 잘하면 여러 가지를 골고루 하면 다 좋죠. 토플도 하고 이것도 제일 좋지만 기초가 안 되는 것일수록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반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좀, 난 도윤이를 통해서 좀 이 영상을 볼 친구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이 맞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어가 아마 기초 부족하신 분들일수록 학원에서 막 토플 수업 들으라니 뭐 토플 수업을 들으라니 뭐 디베이트를 하라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꼬는 말들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영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영어 수업 중에 지금까지 제일 뻘짓했던 게 전 중1 때 이 토플 수업 좀 들었던 걸 제가 제일 뻘짓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현재 교육 과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상한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정질쌤이 하란 대로만 해도 기초 부족한 친구들은 나중에 영어 때문에 걸림돌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줘. 충분 영어 국제중 커리큘럼 따라가면 충분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경쟁력이 있다. 대신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네. 그 국제중 영어가 사실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외대부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영어 공부할 때는 국제중 지문과 비교했을 때 솔직히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국제중이 더 어려운 경우도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였냐? 정질 선생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야, 그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잖아. 정질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건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국제중하고 외대부고 영어 수준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거든요. 국제중 수업에서 수업 영어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게 된다면 외대부고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질쌤과 수업을 하면서 제일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물론 당장의 성적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등학교나 특목 자사를 갔을 때 거기서 주는 영어 지문 내가 혼자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길러갔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 그 지금 이 후배들 중에는 지금 하나보냐 외대부고냐 대우내고냐 이걸 좀 선택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선택. 너희가 이미 경험하고 보니까 혹시 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할 말이 있어? 아,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그 학교 선택을 아마 지금 대부분 3개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대원외고, 외대부고, 하나고. 일단 우선은 아마 대부분 그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 없거든요. 그냥 내가 수학 자신 없으면 대원외고, 수학 자신 있으면 외대부고나 하나고 쪽으로 가는 걸 말할 텐데, 전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막 학교에서 하는 활동 이런 걸 진짜 많이 하려고 하고, 공부도 좀 혼자 하는 방법을 알고 약간 좀 독고다이식으로 공부하는 걸 좀 싫어하는 학생들은 전 하나고가 좀 더 맞을 것 같고,
저 같은 성향은 사실 좀 공부를 약간 독고다이식으로 약간 좀 하면서 수학 같은 거 좋아하고 좀 언어를 상당히 좀 제가 싫어했던 편이거든요. 언어를 싫어하는 좀 문과 쪽 학생이면은 오히려 외대보고 인문이 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가 막 그렇게 어문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름이 외대국어라 되게 커리큘럼이 빡세다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언어를 싫어하는데 내가 수학 좀 자신이 약간 없다고 저기 대원외고로 가는 건 오히려 전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원외고 같은 데 가서 오히려 수학 경쟁을 잃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내 언어 쪽에 되게 자신이 있고 그러면은 대원외고를 가는 게 맞는데 언어 쪽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수학도 그냥 그럭저럭 한다면은 전 오히려 외대부 같은 데 가서 좀 주변 친구들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좀 거기에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네가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외대부 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클래스가 높은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서 공부를 따라가고 기숙사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서 성적이 늘면서 성장했던 케이스라 그 기숙사 생활에 내가 자신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기숙사 학교로 가는 걸 권하는 바입니다. 그 대원외고 같은 경우도 지금 문과일 것 같지만 최상위권 애들은 수학을 엄청 강한 애들이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전교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과 애들이 수학을 못한다는 건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과 애들이 잘하지만 대원외고 요즘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견해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 특히 너처럼 초등학교 때 국제중을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평범한데 연고대를 넘어서 서울대를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에게 좀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어? 일단은 저는 솔직히 대부분 학부모들과 그런 견해는 안 맞지만 막 중학교 때 그냥 공부 습관 잡기만 하면은 저는 성공이라 보거든요. 막 선행을 얼마만큼 뺏고 막 이런 거를 떠나서 뭐 놀고 이런 것도 전 다 좋아요. 근데 그냥 공부 습관 정도만 잡아라. 그리고 막 학원이 너무 무리해가지고 나 막 원래 진짜 따라가야 될 걸 못 따라가는 상황이 전 안 나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학부모님들도 보나요? 볼 수도 있죠. 그 마지막으로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본다면 학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인데 학부모님이 주도해서 아이의 커리큘럼을 짜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주도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애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결말들은 다 안 좋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학생분이 하고 싶어하면 하고 학생분이 싫어하면 안 시키는 게 맞아요. 학생분이 주도적으로 하면은 어느 순간 지금 학부모님들이 볼 때 좀 답답해 보이고 그러더라도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하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네, 이 정도로. 그다음에 참 하나 더 지금 정시냐 수시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대개 이제 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이제 다 수시를 생각을 할 텐데 너는 처음부터 그냥 고등학교 갈 때부터 정시였거든. 네. 그 정시를 선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얘가 수시가 안 되고 내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각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정시에 대한 어떠한 생각으로 확신을 가졌는지 그리고 정시에서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고 특히 이번에 국어하고 수학을 굉장히 잘 봤잖아. 그것들에 대해서 좀 과정을 한번 살짝 얘기해 줄래? 그 정시냐 수시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좀 지금 일반고를 원래는 가려고 했던 분들 자사 특목을 많이 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이제 지금 현 중3의 학생들부터는 이제 1등급이 10%가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할만해 보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해보면 막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게 될 거예요. 10%가 저희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당장 3점대 초반이면 운 좋으면 서울대를 썼거든요. 수시로. 3점대면은 어떻게 되냐, 평균이 3이라는 뜻은 3등급이 23%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3점대 초반도 서울대를 간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시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시 경쟁력이 생기려면 어떤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수학 경쟁력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솔직히 수학을 못하면은 정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맞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문과로 쪽 진로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나 이런 쪽보다 수학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시 가서 나는 수학 때문에 최소한의 하방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입시에 임했기 때문에 고1 때도 약간 좀 나는 수시가 안 되더라도 난 정시가 있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약간 수시 안 되니까 너 약간 좀 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 수학을 계속 양을 늘려가면서 수학을 밀어붙임으로써 정시로 가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수학이 약간 좀 진짜 자신이 없다 이렇다면 전 사실 오히려 수시를 할 수 있는 학교로 가서 거기서 수시 잘 챙겨서 대학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죠. 수학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수학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어하고 영어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네,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국어하고 영어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학은 서울대 연구대는 힘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번에 서울대가 된 것은 수학을 잘 받고 국어하고 영어가 뒷받침이 되었어요. 특히나 굉장히 걱정을 했던 국어를 굉장히 잘 봐줘가지고 그게 뒷받침이 됐게 서울대 갔거든요. 선생님은 사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붙었죠. 2024년 학기로.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국어를 잘 뚫었고 이번에 불수능이어가지고 이게 더 잘 되긴 했지만 약간 좀 확률제이고 행운인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수학이 단단하면서도 국어하고 영어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에 더 집중하려고 과학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이과인데 과학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회 과목을 선택해도 대학교 이과에서 간 학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도 잠깐 마지막으로 좀 해줄래?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은 대부분의 메디컬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마 가다 보면 내가 현실적으로 메디컬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이과로 가려다가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고대 통계나 연대 통계가 둘 다 문과 쪽에 있어서 고2 때 그냥 문과 쪽으로 전향해서 들어간 케이스긴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아마 학생들 시기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수능이랑 어차피 이과 문과 구분이 그냥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과 문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수학 과목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적분이 빠지고 확통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수학을 문과 학생들도 어차피 옛날에는 이과랑가 과탐 보는 애들이 공대나 이런 쪽으로 가서 독립해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저는 좀 수학에 집중을 하고, 내가 수학이 안 된다고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안 될수록 더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 때는 이제 문이과 통합이 안 됐고 사회만 선택해도 충분했고, 이제 이 후배들부터는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과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운이 진짜 좋아. 사회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회 시험을 이번에 또 되게 잘 봤죠. 수능에서 되게 잘 봤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튼에 도윤이가 혼자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해줬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이 행운의 학생이야. 국제중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중을 왔고, 또 거기에서 다녀서 또 아직은 그때는 공부할 수 있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을 도움을 받았죠. 사교육에 살짝 도움을 받았고, 대신 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외대부고를 가서 혼자, 방학 때도 도윤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공부만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믿음, 수학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일관되게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자기를 잘난 척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죠.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 아이가 들어올 때도 1등이었고 그래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절대 오늘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니어도 이 아이는 서울대를 갈 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는 조금 가능성과 잠재력은 굉장히 컸지만 사실 서울대급이나 연구대급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그 제도권 안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해줬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다음에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최선을 다했고, 중학교 때는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았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좋은 고등학교라는 게 뭐 이름 있는 학교가 아니라 혼공이 되는 학교. 가서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아니 혼자 그런 것들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학교를 지나가고 그게 외대부고였는데 거기서 3년간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같이 서울대 경제학과라는 큰 틀을 쓴 것 같아요.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인정합니다. 내가 꼭 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나는 2번이나 해서 안 됐던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우리 김도윤 선배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던 게 참 좋았던 거고 또 간만에 또 같이 밥을 먹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 글을 보는 중학생들 그리고 국제중 후배들 아니라 또 일반중 학생들도 도윤이처럼 평범했지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 나왔을 때 또 다음에 또 후배들에게 자기의 좋은 경험담을 또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온 우리 10기 대학교준 김도윤 군 너무 고맙고요. 이것이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일반중 학교 아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